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판타지 리거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리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4번의 너무나도를 외쳤는데요. 4연패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충격적인 이 경기였습니다. 130대 129로 클러치 퍼포먼스를 양팀이 주고받으면서도 워리어스가 이기지 못했다. 오늘 스테픈 커리가 엄청나게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의 패배를 막을 수가 없었다는 점, 오늘 경기는 좀 충격이 큰 것 같아요. 오늘 제일런 석스가 부상에서 회복돼서 어제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주전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26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막판에 스테판 커리와의 쇼다운에서 밀리지를 않았고 3점슛도 결정적인 두 방을 터뜨렸습니다. 4쿼터에만 말이죠. 야투 17개 중에 9개를 성공시켰고, 말씀드린 것처럼 4쿼터에 결정적인 3점슛 두 방을 터뜨렸고요. 자유투는 오늘 11개나 얻어내면서 5개를 흘리긴 했지만 어시스트를 무려 9개를 뿌렸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석스가 다른 신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이었잖아요. 몸 상태도 좋지 않았고, 케이드 커닝햄이나 여타 다른 선수들은 스카리 반즈라든지 에반 모블리 같은 선수들은 정말 어떤 리그에서 인정을 받는 선수들이었는데, 석스는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조금 컴플렉스였을 수도 있는데, 오늘 경기를 기점으로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파울로 방케로 이 선수는 정말 물건인 것 같아요. 22득점에 8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야투도 정말 효율적입니다. 오늘 사실 전반 막판까지 필드골 야투가 없었었는데 이후로 완전히 살아나면서 골밑 공략이면 골밑 공략, 또 리머텍, 그리고 자유투를 얻어내는 모습, 물론 자유투 성공률이 역시나 좋지 않았지만 말이죠. 그리고 웬델 카터 주니어도 건실한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프란츠 바그너도 계속해서 워리어스의 골밑을 공략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돌파력이 상당히 좋고, 또 워리어스의 수비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막아내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추마오키키가 전반 초반에 벤치에서 나와서 좋은 생산력을 보여줬습니다. 16득점 기록했고요. RJ 햄튼도 극강의 운동 능력 자랑하면서 15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살펴보죠. 스테판 커리가 무려 39득점, 3점슛 8개를 기록했고요. 클레이 탐슨도 27득점에 3점슛 7개를 기록했습니다. 자, 스플래시 브라더스가 3점슛 15개를 성공을 시켰어요. 50%의 확률로 말이죠. 이런 경기에서 진다는 거는 충격이 더 큽니다. 일단 다른 선수들 살펴보면 앤드류 위기스 15득점 기록을 했지만 지금 벤치 생산력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조던 풀은 오늘 4쿼터에 아예 빠졌습니다. 빼버렸죠. 왜냐면 수비가 정말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허접 수비였습니다. 다 뚫려요. 1대1에서 막아내지 못해요. 적어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조금 괴롭히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제임스 와이즈먼 도저히 쓸 수가 없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수비였고요. 자마이칼 그린도 노쇠화한 모습 역력히 드러났고요. 모제스 무디, 타이제롬 같은 선수는 지금 다른 선수를 쓸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나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일단은 다른 선수는 차치하더라도 단테 디빈첸조가 좀 빨리 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안드레 이거달라는 지금 기대하기 역시 힘든 모습이라면 디빈첸조가 어서 빨리 복귀해야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물론 그 선수 돌아온다고 뭐가 더 크게 좋아질 것 같진 않지만 말이죠. 그렇다고 오늘 주전들이 어떤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느냐 하면 또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4쿼터 막판에는 조금 이제 체력적으로 붙이는 모습이에요. 특히 클레이 탐슨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기에도 그랬지만 초반에는 야투율이 좋은데 4쿼터 막판에 가면 야투가 정말 안 좋아져요. 마지막 클러치 샷도 클레이 탐슨이 던졌는데 슛이 빗나가게 되었죠. 물론 터프한 상황이었지만 이게 살펴보면 4쿼터 막판에 아무래도 스테픈 커리에게 수비가 집중되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이 클러치에서 지배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드레이먼드 그린이랑 케번 루니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비 때문에. 그런데 이 라인업이 가동이 되면 공격을 전개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마지막 샷을 던질 선수가 없어지기도 하고 코트가 너무 뻑뻑해져요. 그래서 지금 진퇴양난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지금 4연패인데 설상가상으로 내일은 또 뉴올리언즈 원정을 떠나거든요. 뉴올리언즈는 어제 지긴 했지만 경기력이 정말 좋은 팀이잖아요. 공격력 3위의 팀인데 과연 이 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내일 경기도 걱정이 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자, 다음 경기 살펴보도록 하죠. 덴버 너게츠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의 경기. 덴버 너게츠가 122대 110으로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사실 원정길을 떠나는 덴버 너게츠가 오클라호마 시티에게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봤는데 역시 백투백 MVP 니콜라 요키치가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득점은 15득점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반에 2득점밖에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2득점밖에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냥 패스만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리바운드 13개, 어시스트 14개. 정말 괴랄한 스탯입니다. 그런데 오늘 턴오버를 10개를 기록했어요. 자칫하면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팀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었는데 오늘은 득점 부분에선 에런 고든이 많은 부분을 책임져주는 모습이었습니다. 27득점, 야투 13개 던져서 10개를 성공시켰고요. 3점 슛도 3개를 성공시켰습니다. 자말 머레이도 오늘 24득점, 슬슬 폼이 올라오는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니콜라 요키치가 득점 부분에서는 전혀 별로 관심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니콜라 요키치 당연히 판타지 리그에서 1라운드 1순위로 많은 분들이 뽑으셨을 텐데 뭐 득점이 조금 낮아졌지만 다른 부분에서 뭐 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브루스 브라운이 오늘 벤치에서 깜짝 활약해줬죠. 15득점에 어시스트를 9개를 뿌려줬습니다. 지난 시즌 브루클린 네츠에서 보여줬던 그런 에너자이저의 역할을 올 시즌 덴버 너게츠에서 더욱더 견실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브루스 브라운입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오늘도 폭발했습니다. 37득점을 넣는 동안 야투는 단 17개밖에 필요하지 않았고요. 자유투 11개를 모두 성공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역시 뒤를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시 기리가 16득점, 그리고 포크차프스키가 오늘은 이제 주전으로 올라왔는데 리바운드를 7개를 잡아내긴 했지만 3점 슛을 4개 모두 놓치면서 6득점에 그쳤고요. 루돌트도 19득점을 기록했지만 3점 슛은 하나밖에 넣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팀 전체 3점 슛 성공률이 20.7%였어요. 이래서는 이제 이길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러면서 오늘은 3, 4쿼터에 덴버 너게츠가 착실하게 득점을 쌓으면서 무려 덴버의 3점 슛 성공률이 58.1%였습니다. 여기서 사실 승부가 갈렸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오늘 경기는 덴버 너게츠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주요 뉴스들이 조금 많아서 뉴스들 조금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제임스 하든의 부상 소식인데요. 제임스 하든이 오른발 힘줄 쪽 부상이라는데 일단은 한 달가량을 아웃된다고 합니다. 4주에서 한 5주 정도 걸리는 부상인 것 같은데 아마 무리해서 복귀시킬 수 있는 부상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임스 하든의 부상 소식을 듣고 판타지 리그에서 오늘 새벽 6시경에 디앤서니 멜튼을 영입을 했는데요. 아무쪼록 제임스 하든의 부상이 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좀 비상이 걸렸죠. 안 그래도 닥 리버스 감독이 조금 타이트하게 라인업 운영을 하는 감독인데 지금 이 빈자리를 일단 디앤서니 멜튼으로 막아봐야겠지만 이후 행보가 좀 걱정이 되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카이리 어빙에 대한 뉴스입니다. 일단은 브루클린 팀 자체적으로 카이리 어빙에게 최소 5경기 징계입니다. 출전 정지. 그러니까 5경기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카이리 어빙이 사과하는 스탠스를 전혀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성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미디어에 이게 이제 어떤 사과하는 메시지를 조금 표하든지 본인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아담 실버 총재까지 나서서 이제 카이리 어빙을 비난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NBA 리그 차원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펼치자 브루클린 쪽에서도 이제 좀 다급해진 거죠. 그러면서 어빙에게 일단 최소 5경기 징계를 내렸고, 이후에 어빙의 어떤 태도를 보면서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아주 많은 경기들이 지금 열리게 되는데요. 내일의 빅매치 2경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입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다시피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레이커스 원정에서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지금 리그 전체 공격 레이팅, 오펜시브 레이팅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에다가 이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경기에서는 브랜든 잉그램이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허벌트 존스도 복귀할 예정입니다. 원래 지난 경기에서 복귀하려 했는데 일정이 조금 밀려서 내일 경기에서 복귀를 한다면 잉그램과 허버트 존스가 복귀를 하는 뉴올리언스는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천군 만마를 얻는 셈이죠. 그것도 백투백 경기를 펼치는 워리어스를 상대로 말이죠. 워리어스는 아마도 백투백 경기에서 클레이 탐슨이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굉장한 폭발력을 보여줬던 탐슨이지만 아마도 관리를 해줄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긴 원정 연전을 펼치고 있는 워리어스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내일 예상 스타팅 5는 스테픈 커리, 조던 풀, 그리고 위긴스, 드레이먼 그린, 케번 루니가 나올 것 같고요. 백투백 경기 그리고 원정 백투백이라는 부분에서 경기력 저하가 우려가 되는 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는 CJ 맥컬럼, 허벌트 존스, 브랜든 잉그램, 자이언 윌리엄슨, 그리고 발렌슈나스 이렇게 베스트 멤버가 나오고 또 엄청난 극강의 벤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들이 또 나오겠죠. 이 경기는 워리어스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뽑아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입니다. 시카고 불스도 최근 경기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5는 아요 도슨, 더마 드로잔, 잭 라빈, 팻 윌리엄스, 그리고 니콜라 부세비치죠.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는 스마트, 화이트, 그리고 테이텀, 브라운, 호포드 이렇게 5명이 나올 것 같고요.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카루소가 복귀했고, 그리고 도슨무가 조금 각성하는 모습, 그리고 패트릭 윌리엄스도 조금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디펜시브 레이팅에서 리그 전체 8위예요. 오히려 보스턴보다 수비가 좋습니다. 공격은 22위로 조금 이제 부진하지만 그건 이제 잭 라빈이 몇 경기 빠졌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시카고 불스도 조금 더 이제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보스턴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공격 레이팅은 4위입니다. 하지만 수비가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로버트 윌리엄스 3세의 부재로 인한 아로포드의 과부하도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경기는 보스턴의 홈구장인 TD 가든에서 열리지만 상당한 접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되는 경기입니다. 자, 오늘 경기 리뷰와 내일 빅매치 예상까지 한번 해봤고요.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은 아마 경기 리뷰 영상이 조금 밤에 올라갈 것 같아요. 개인적인 스케줄로 인해서. 그리고 오전에 뭐 다른 기획된 영상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불금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타지 리거였습니다.